자, 시작합시다. 우리 문제집은 8페이지입니다. 48번이죠. 자, 48번 정책 문제 구조화에 옳지 않은 것은 done입니다. 구조화가 잘 된 문제,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 구조화가 잘 안 된 문제로 분류한다. 2번 구조화가 잘 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3번 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4번 경계, 분류, 가정 분석 됐습니다. 2017년 지방 국어 문제는 조금 너무 깊게 나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답은 3번이죠. 여기 문제의 추상화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구체화입니다. 문제를 구체화해서 이제 문제를 탐색해 나가야 되고, 그 문제의 구조화 방법에서는 요 3가지에 대해서 복수 관점 분석이라든지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죠. 자, 49번에 갑시다. 불확실성, 소극적 방법 해당, 정보 획득, 실험, 협상, 타협, 지연, 회피. 뭐 딱 봐도 소극적인 것은 답은 4번이죠. 나머지 3개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50번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 민감도 분석, 이론 개발, 델파이, 충분한 정보의 획득입니다. 민감도 분석은 여러분 잘 아는 소극적인 거죠. 이론 개발, 정책 델파이, 정보 획득은 우리 적극적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51번 델파이, 일반적 델파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 결과의 첩뿐만 아니라 대안의 개발 창출에도 사용된다. 너무 완벽한 지문이죠, 그죠? 2번 전문가 집단의 의사소통한 구조화된 설문지 반복, 맞죠? 반복 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 활용하는 객관적, 딱 봐도 답은 3번이죠. 델파이는 뭐죠? 주관적인 미래의 예측입니다. 4번 전문가 익명성,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죠. 맞죠? 익명성의 가장 좋은 점이죠. 진실한, 또 진솔한 답변하고 항상 내가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됐습니다. 52번 정책 분석 기법 옳지 않은 것은 교차 영향 분석,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 변화는 무슨 분석? 아까 했잖아요. 민감도 분석이죠. 모형 내의 교차 영향 분석은 A 사건과 B 사건이 교차, 크로스로 일어날 확률을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죠. 2번 칼도 힉스, 비용 편익 분석의 기초, 맞죠? 추세 연장, 선형 경향, 맞죠? 경향 됐죠? 경향은 맞지만 경로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한 분석 모형에는 상황의 불확실성, 맞죠? 이렇게 no, yes, 다시 no에서 yes, no 이런 식으로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의사결정 나무라는 것이 새로 나왔다는 게 좀 재밌죠. 53번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재화에 대한 잠재 가격 측정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맞죠? 잠재 가격은 우리가 시장 가격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 가격인데 그걸 높게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도 있죠. 내부 수익률은 순 현재 가치 NPV를 뭘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어떤 할인율, 또는 BC 레이쇼를 뭘로 만드는? 1로 만드는 어떤 할인율을 말하죠. 칼도 힉스 재분배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4번
대안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을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것도 포함하는 거 맞죠? 무형의 것도 뭐가 된다면 화폐로 환산이 된다면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재분배라는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죠. 그죠? 재분배 편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잠재적 보상을 생각하는 건 사실이죠. 잠재적 보상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넘어가시죠. 이건 54번은 그죠? 딱 봐도 뭐 답이 너무 쉽죠. 비용 편익 분석의 기준이 아닌 것. BC 레이쇼, 프로덕티비티, NPV, IRR. 답은 2번이죠.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쉽게 나왔죠. 민간 기업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생산성 지표가 되겠습니다. 55번 문제가 상당히 재밌죠. 그죠? 일단은 여러분 됐죠? 비용 편익 됐죠? 시장 가치로 환산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1번은 절대 고르면 안 되죠. 왜요? 비용 효과 분석은 화폐 단위로 뭐 되지 않은 거? 화폐 단위로 환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화폐 단위로 환산했으니까 1번은 아니고요. 4번도 아니죠. 4번은 내부 수익률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부 수익률은 강남구는 7%, 동작구는 8%, 성북구는 10% 이런 식으로 내부 수익률이 나와요. 그 중에 뭐가 좋아요? 10%가 좋죠. 이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니고요. 일단 그냥 한번 빼봅시다. 90에서 75 빼면 25죠. 25 아니야? 25라고 아주 안 자고 잘하네. 너무 연기가 자연스럽죠? 15구나. 그럼 이제 동작구는 30이겠네요. 성북구는 16 맞나요? 이거 어려운 계산 내가 했네. 그죠? 근데 지금 뭘로 골랐다 그래요? 성북구로 선정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16이니까 성북구는 안 돼야 되니까 순 현재 가치도 아니네. 답은 비용 편익비인데 이건 뭐 해설에 계산해놨는데 굳이 계산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딱 봐도 그죠? 비용이라는 게 사업비니까 20이라는 게 가장 소규모 사업이죠. 아까 했던 그대로 맞죠? 그죠? BC 레이쇼는 뭔 사업을 좋게 봐요? 소규모 사업을 좋게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고 상당히 직관적으로 재밌는 문제죠. 그죠? 됐습니다. 56번은 넘어가시죠. 쉬운 문제니까. 57번입니다. 이런 게 맞춰주면 참 좋은데 틀려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게 그냥 틀리라고 내는 거죠, 사실. DEA는 자료 포락 분석을 말하는데요. 2번에 있는 생산성, 효율성을 분석하는 기법이고 AHP 기법은 1번 우선순위. 이게 중요하죠. AHP는 뭐라고요? 아까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거랬죠. Q 방법론은 주관적인 요인 됐습니다. 맞습니다. Q 방법론은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그 단어의 주관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기법입니다.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주관적인 의견을 수립하는 것 전문가,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57번의 시나리오 기법하고는 됐습니다. 그죠? 전문가가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델파이. 다시 전문가가 나오는 것은 델파이밖에 없습니다. 57번은 그냥 참고삼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58번 자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에치온이
규범적이지만 비현실적인 합리 모형과 현실적이지만 보수적인 점정 모형을 절충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헨리는 무슨 모형이라고 했어요? 전략 모형이라고 그랬죠. 전략 모형. 사이먼 의사결정자의 인지능력 한계, 상황의 불확실성, 시간 제약 때문에 제한된 합리상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정했고,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합리는 무슨 합리예요? 정치적 합리가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 또는 절대적 합리성을 말합니다. 4번 쓰레기통 모양은 가정하는 상황은 불확실성이 혼란이 심한.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조직화된 무정부라 그랬죠. 참선기술, 참, 수시적, 참여적, 선, 불명한 건 선호, 불분명한 기술이죠. 5번 점정 모형은 맞죠. 실제 결정 사항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 앤더 규범적인 모형이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58번 답은 너무 쉬운데 지문이 상당히 좋네요. 59번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1번 조직의 시간 능력 제약 때문에 결정자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기보다는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 중심적 탐색이라고 그러죠. B. 관련 집단들의 요구가 서로 성취되기보다는 서로 나쁘지 않은 타협점 뭐라고 그랬어요? 갈등의 준해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C. 반복적 의사결정의 경험이 존재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정 순위 개선되고 목표 달성 높여진다. 학습을 한다는 거죠. D. 경험 축적, 결정 절차 방식을 말하는 이걸 우리가 SOP라고 그랬죠. 그죠? 표준 운영 절차라고 얘기했습니다. 됐고요. 그럼 답은 이제 4번인데 이 지문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죠. 60번은 됐죠. 됐습니다. 60번의 답은 갈등의 준해결 4번이죠. 갈등의 준해결은 무슨 모형이에요? 회사 모형이죠. 회사 모형입니다. 자, 61번 하이에스인데요. 자, 일단 잡읍시다. 목표 합의와 수단 합의가 있는 로마자 4번은 철저한 합리죠. 반대로 1번은 뭡니까? 목표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에는 직관 통찰력을 활용했는다 그랬죠. 자, 다시 그럼 갑시다. 자, 여러분 저출산은 어디죠? 저출산에 관한 목표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죠. 수단에 대한 합의는 없으니까 로마자 2번이 시행착오죠. 그죠? 또는 점정주의를 극복합니다. 시행착오. 점정주의를 하고 로마자 4번은 딱 봐도 로마자 3번은 뭡니까? 사드죠. 사드는 어찌됐든 간에 최고 좋은 기술인 건 맞죠. 다시 뭐에 대한 합의는 있어요? 수단, 기술에 대한 합의는 있죠. 근데 사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목표에 대한 합의, 목표에 대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쪽은 타협이죠. 타협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옆에 바로 있는 63번 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결과에 대한 선호가 있습니다. 그죠? 결과에 대한 선호, 합의 있음. 그죠? 목표 합의라고 써보세요. 합의 있단 말은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거죠. 톰슨과 투튼 모형하고 하이에스 모형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단어만 다를 뿐이죠. 됐죠? 합의 없음. 63번의 표에 합의 없으면 목표 갈등이라고 써보세요. 자,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인데 인과관계 위에다가 수단 또는 가운데점 기술이라고 써보세요. 수단, 기술에 대한 합의가 있다. 그렇죠? 그럼 갈등, 합의 있다. 합의 없다. 갈등 있음이죠. 갈등 없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목표에 대한 합의와 이 경우에는 기억이 합리 모형이죠. 61번하고 보기를 반대로 그죠? 있고 없고를 반대로 해놨죠. 그죠? 그러면 리얼이 뭡니까? 직관, 아노미죠. 아노미적 구조가 되겠고, 자 그러면 사드는 어디에 이 경우에는 사드는 뭐에 대한 합의는 있습니까? 수단에 대한 합의는 있죠. 그죠? 목표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수단에 대한 합의는 있고 목표에 대한 합의는 없으니까 여기는 니은이 사드죠. 그러면 디귿이 뭡니까? 저출산이죠. 됐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시행착오를 다수의 판단 거치는 거죠. 여기까지 써놓고 61번 봅시다. 됐고요. 상황 1은 61번입니다. 점정주의 결정이 불가피하며 점정주의지 않는 대안은 입법 과정에 제한돼서 받았다. 직관 통찰력이 점정주의와 같은 말이죠. 그죠? 직관 통찰력은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본다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2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적용합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점정주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죠. 만족 모형과 같은 말이죠. 시행착오를 거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황상에는 수단에 대한 합의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3번 틀렸죠? 이거는 타협이라고 그랬죠? 연합. 타협이나 연합. 사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합의 형성이 필요하니까 타협이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상황사는 기술적이고 행정 문제 포함돼서 큰 변화를, 이게 뭐 큰 변화가 돼버리면 대변혁이 되겠죠. 62번 됐습니다. 62번은 우리 아까 봤던, 이건 그렇게 놓을 확률이 낮지 않은데 그죠? 림블러만 됐습니다. 아까 제가 했죠. 림블러만 자르고 있다. 점정주의에 맞춰보시죠. 아까 점정주의는 어느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큰 변화, 작은 변화, 작은 변화에 높은 이해, 낮은 이해, 낮은 이해. 점정주의 변화에 작은 변화. 우리가 여기서 리얼을 점정주의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어가 뭡니까? 완전히 이상적이죠. 신이라 그랬죠. 광범위한 변화에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죠. 됐습니다. 니은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포괄 합리 모형이죠. 포괄 합리 모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포괄 합리 모형이고, 3은 진짜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죠. 엄청난 변화인데 이해도가 낮아요. 그냥 무작정 그냥 뭐 예를 들면 동학 농민운전, 가부 농민전쟁, 요즘에는 뭐라 불러요? 가부 농민전쟁이라고 불러?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디귿은 대변혁입니다. 혼란이죠. 혼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63번으로 가서 그래서 디귿이 뭡니까? 저출산이네. 저출산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수의 판단 전략과 합의제적 구조가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헨리입니다. 헨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점정 모형, 그 다음 뭐? 합리, 기술, 그 다음 뭐? 전략 모형. 됐습니다. 1번 점정 모형은 지식 정보의 완전성과 미래 예측의 확실성을 전제한다. 틀렸죠? 됐습니다. 체제 모형, 제도 모형, 집단 모형은 합리주의, 이거는 전형적인 점정주의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신제도주의는 정책 유형과 조직 내외의 상황 조건을 결부시켜 정부 개입의 성격을 구한다.
규명하려고 한다.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평가 예측 모형은 전략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합리적 패러다임에 속합니다. 합리적 패러다임에 속한다. 그렇죠. 합리주의 패러다임은 정책 결정을 전략기획은 두 개 최적 모형과 무슨 모형? 혼합 탐색 모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리주의 패러다임이 틀렸죠. 64번은 그냥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본을 합치고 있다고 했는데 만점 방어용으로 냈다는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65번 넘어가시고 66번도 쉽습니다. 67번 쉽고요. 68번도 쉽습니다. 자, 69번 한번 보겠습니다. 69번 옳지 않은 것은 점정 모형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 약간 개선된 상태 최적 모형 직관적 판단은 중요한 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인 거 알겠죠? 다른 질문이 좋습니다. 혼합주사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 모형의 결정 맞죠? 근본 결정은 뭐? 합리 모형 세부 결정은 점정 모형을 따른다는 거죠. 쓰레기통 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우열 맞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70번도 쉽습니다. 71번 한번 보시죠.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사이버네틱스나 여러분 만족 모형이나 점정 모형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놓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일반 중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 완벽한 거죠. 사이버네틱스는 에어컨이나 히터기라 그랬죠. 온도 유지를 위해서 적응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탐색 틀렸죠? 적응적이고 제한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4번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을 통제하려고 하죠. 71번에 됐습니다. 특이하게 나왔죠. 사이버네틱스 됐습니다. 72번 점정 모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이 소수 몇몇 집단 주도의 가능성이 있다. 2번 점조적 변동은 긍정 환류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 비가분적 정책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4번 점정 모형은 목표 수단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으므로 목표 수단사이 인과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다. 참 문제가 어렵죠. 한 단어가 틀렸습니다. 수학 체감이 아니라 수학 체정이죠. 점정적 변동 수학 체정 법칙이 적용되지 능력이죠. 자 넘어가시죠. 73번 요게 여러분 그죠? 이런 걸 잘 풀어야 됩니다. 드로우가 말한 메타 팔러스 메이킹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평가를 위한 결정이다. 2번 끝에 정책 집행을 위한 결정이다. 3번 정책 결정을 위한 결정이다. 4번 못하네요. 종결인데 그죠? 종결을 위한 결정이다. 답은 너무 쉽죠? 3번이 되겠습니다. 정책 결정을 위한 결정이죠. 가연 문자체 할당 전략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됐고요. 혼합 주사 모형은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됐습니다. 근데 이게 74번 한번 봅시다. 답은 너무 쉬운데 다른 질문이 너무 좋아요. 혼합 주사 모형 옳은 것은 1번 정책 결정 과정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 상태. 이거 뭐라 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사이버네틱스죠.
특정 변수의 유지를 강조한다. 사이버네틱스고 근본 결정과 세부 결정. 답은 2번이죠. 근본은 무슨 모양? 합리. 세부는 점정이죠. 3번 갈등의 준 해결은 뭡니까? 무슨 모양? 회사 모형이고 4번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한다. 전형적인 점정 모형이나 만족 모형 또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되겠죠. 됐습니다. 75번 알리슨입니다. 틀린 것.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정책결정의 조항에 의해 합리, 조직 과정, 관리 정치로 분류했다. 2번 합리 행위자 모형에는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중시되고 구성원 응시성이 높다. 맞죠? 조직 과정 모형에서는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로 정의된다. 3번, 4번 관리 정치 모형은 하위 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고 조직 과정은 상위 계층. 됐습니다. 4번이 틀렸죠? 하위 계층은 뭐죠? 조직 과정 모형이죠. 관리 정치 모형은 상위 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고 원은 전 계층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준 운영 절차 SOP 옳은 것은 업무 지침이죠. 업무 처리 규칙 됐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 운영 절차로 인해 업무 처리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틀렸죠? 바뀌어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죠. 2번 공정성 표준 절차는 업무 처리의 공정성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3번 표준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정책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용이하다. 틀렸죠? 왜냐하면 표준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3번 알리슨 원 모형은 표준 절차를 가정하지 않죠. 알리슨 2조2 회사 모형 알리슨 2 모형은 회사 모형이니까 불문학준스 S가 뭐라 그랬어요? SOP에 의한 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77, 78은 너무 쉽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79번부터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사이버네틱스 옳지 않은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 불확실성 통제. 2번 SOP의 중요성. 3번 주요 변수의 유지를 위한 적응. 4번 사전에 설정된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 5번 의사결정자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 표준 운영 절차를 수정, 변경, 추가한다. 답은 4번이죠. 4번은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80번 재밌습니다. 옳은 것은 최종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 관련해 위험 최소화 전략 대신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은 메타 팔레스 메이킹 맞죠? 왜냐하면 이게 전략이잖아요. 설명하면 긴데 그죠? 간단히 설명하면 결정의 결정이니까 그죠? 가현 문자체 할당 전략 그렇게 외우기 너무 힘들죠 사실. 3번 2번 알리슨 모형 2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이 표준 절차를 통해 상호전적 의사결정을 한다. 긴밀하게 연결된이 틀렸죠. loosely couple 느슨하게 연계된. 3번 만족 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몇 개 대안을 병렬적으로 해요. 만족 모형은 뭐라고요? 직렬적으로 한다 그랬죠. 직렬적으로. 병렬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놓고 고려한다는 거죠.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문책 참기 기회가 필요하죠. 그죠? 80번 문제 좋죠. 이 정도면 뭐 7급에 놀만하죠. 그죠? 됐습니다. 80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81번 작년도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이 그죠? 풀었는데 답은 너무 쉽죠. 1번 옳지 않은 것. 린블럼과 같은 점정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맞죠? 사이먼의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의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기본 요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맞죠? 에치오니는 합리에서 최적 모형 누구죠? 드로우 됐습니다. 스타인브루너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했다. 그죠? 사이버네틱스. 그죠? 됐습니다. 자, 82번 의사결정 모형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리, 포괄 탐색, 결과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합리 모형은 국가 권력이 사회각 계층이 분산된 사회에서 주로 활용된다. 점정 모형은 다원화된 민주사회 적합, 혼합주사는 범사회적 지도 체계로서의 틀을 갖춘 액티브, 능동적 사회에서 바람직하다. 답은 쉽게 고르도록 돼 있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합리 모형은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83번 보시죠.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 나왔으니까 답은 뭐예요? 코헨 마치 올슨의 무슨 모형? 쓰레기통 모형이죠. 읽어봅시다.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이 모형은 합리 모형이 잔재하여 있다는 것처럼 모든 대안을 비교평가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의 선호, 기술, 유동적 참여자 세 가지 요인이 의사결정의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들의 흐름이 교차하는 시점 몇 개가 만나야 돼요? 문, 책, 참, 기가 그죠? 만나야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4번 아리슨이네요. 옳은 것은 있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 국가 전체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의 행위자임을 강조하죠. 2번 조직 과정 모형은 불확실성 회피, 표준 용역차나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의존하죠. SOP 조직 과정 모형은 알리슨 2 회사 모형입니다. 회사 모형 뭐라고요? 문, 합, 준, 스 SOP에 의존한다는 거죠. 3번 관료 정치는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선정,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합니다. 4번 외교 안보에서는 바로 알리슨 1이죠. 외교 안보는 그냥 국가를 하나의 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알리슨 1 모형이 적합합니다. 답은 3번인데요. 4번 지문 제가 맨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유엔에서는 우리나라 유엔 대사가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을 보고 있죠. 여러분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표는 몇 표예요? 한 표죠. 유엔은 우리가 외교하는 데죠. 외교나 국방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마치 한 명과 같은 합리적 행위자로 가져간다는 말이죠. 됐습니다. 85번 점정주의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을 결정할 때 현존 정책에서 약간만 변화시킨 대안을 고려한다. 2번 고려하는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며 타협 조정, 일단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 정책 대안을 실시하고 하여 보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 방식. 5번 수단 목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 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보고 있다. 자, 수단 목표가 명확한 점에서 부족하나 정책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타협과 합의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죠? 답은 5번이죠. 결정자의 오류 86번 합리성 제약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다수의 조화된 가치 선호 감정, 비용의 과다, 지식 정보의 불안정성 가치가 좀 조화로우면 합리적 결정할 수 있겠죠. 제니스가 많이 나옵니다. 집단사고 8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직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마다 각 참여자 중 한 명을 악역을 맡겨 반대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마의 대변자라 그랬죠. 자, 3번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을 2개 이상의 단위로 나눈다는 거. 자, 3번, 4번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도 각 대안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답은 4번이죠. 그 해설에 2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4번으로 바꿔주십시오. 됐습니다. 88번 제니스 집단사고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응집성이 강한 맞죠? 응집성이 강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2번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해 비판적 대안을 무시하는 경우 맞죠? 3번 위험을 회피하고 어떠한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않는 경향 4번 집단 구성원들은 침묵도 동의를 강조하는 만장일치의 현상 됐습니다. 답은 3번이죠.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는 거지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위기상황에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9번 위기상황에서는 상향 하향 커뮤니케이션 양이 감소한다. 자, 위기관리 시 정보의 내용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출처가 중요하다 그랬죠. 위기관리 시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어 상황 재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 위기관리 시 조직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인 집단수하고 우려가 있다. 답은 1번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90번 별표 치주시고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죠?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제가 보기엔 수준이 깊은 것 같은데 그죠? 자, 사람들은 10명 중에서 무작위로 구성할 때 2명으로 구성하는 경우와 8명으로 위원회 구성할 경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장 많이 본 게 뭡니까? 2명으로 구성하는 걸 많이 봤죠. 또 그게 8보다는 2가 쉬워 보이죠. 상상 용이성 내가 생각하기 쉬운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실제로 확률적으로 같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답은 3번인데 자, 해설 잠깐 보시죠.